김경천 장군처럼 이렇게 일관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의 독립과 조국의 어떤 발전된 삶을 위해서 한치도 흐트럼 없이 평생을 이렇게 일관되게 사신 분을 제가 봐서는 정말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여기 한국에서 저를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인이란 오래전에 다양한 계기로 이주하고 CIS, 즉 구소련 15개 공화국에 태어나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말합니다. 저희 친정 할아버지는 고려인이 아니지만 3.1운동 직후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동기로 만주, 그 다음 연해주로 망명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관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먼 외국 땅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곡된 평가를 받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투쟁했던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오랫동안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분들을 인정해야 뒤에 있는 세대로 애국심을 가질 수 있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잠깐 우리 친정 할아버지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친정분께서는 독립투사 김경천 장군입니다. 백마를 타고 러시아 연해주를 누비며 일본군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백마탄 김장군이라는 전설로 불리셨습니다. 조선인 육사 출신의 3년 후배인 지석규, 홍상익, 그리고 이은중 3인을 역호함으로 불러 조국이 부르는 날 함께 탈출해 한 몸을 조국 독립에 바치자고 함께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의 명세를 지키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홍사익과 이은주는 망명하지 않았고 증조 할아버지는 육사 후배인 지천천과 둘이서만 모든 걸 내던지고 독립투쟁에 나서셨습니다. 한국이 독립된 뒤 할아버지의 동지인 이범석 장군님은 국무총리가 되시고 지천천 장군님도 장관,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시베리아 정치 범수연소에서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진저 할아버지는 당시 종로의 만세 시위 현장에 계셨고 시위대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다 19년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만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3.1운동을 펼치던 청년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망명 길에 올라 힘을 기리겠다며 독립군 양성서인 신흥무관 학교로 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신흥무관 학교에서 교관이 되어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후한국 군관학교 출신이 신팔균 장군님도 만나셨고 진조 할아버지와 지천천, 신팔균 이렇게 세 분이 하늘 총가를 들어가는 벼러를 나눠 가주셨는데 진조 할아버지는 경천, 지대형은 정천, 신팔균 장군은 동천이라고 했습니다. 세 분을 일컬어 남만주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독립군 대장이 되어 동포들을 괴롭히는 마족들을
소통하고 일본군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천천 장군과 의논해서 지천천 장군은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하기 위해 상해로, 친정 할아버지 김균천 장군은 무기 구입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연해주로 각각 이동하셨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연해주에 있던 여러 독립군 부대의 연합군 총사령관이 되어 무장 항쟁을 펼치셨습니다. 불과 200명의 부대원으로 700명의 적군과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금찍히 아끼던 동료를 잃기도 했고, 포탄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포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온몸을 던져 전투에 임했던 것은 오직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였던 유정아 할머니는 서울에 남아 계셨습니다. 여러 번 모두 합쳐서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모진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선비 가문에서 출생해서 고생을 모르고 곱게 자란 교수였는데 독립투사의 아내가 되어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또 김균천 할아버지의 딸이자 제 할머니인 지리 할머니도 감시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찾아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로 이주해 7년 만에 할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그러나 30년대 중반 스탈린의 강력한 독재가 시작되었고, 스탈린은 연해주 국경 지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일본 편이 될 수 있다며 대규모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전에 반항하지 못하게 미리 한인 지식인과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꾸몄고, 김균천 할아버지도 간첩체 누명을 체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셨고, 가족들은 카자흐스탄 가라간다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김균천 할아버지의 아내였던 유정아 할머니는 머나먼 땅 카자흐스탄에서 국영 농장에서 험한 노동 일을 하며 어린 6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삶은 여행지로 간 제수의 아내로서 특히 힘드셨어요. 그 당시 장소 같은 굳은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귀국처럼 꿋꿋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기다렸지만 할아버지는 결국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11회 정치범선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유품으로 일기장 한 권을 남기셨습니다.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밤을 지내며 독립전쟁의 현장을 생생히 기록한 유일한 일기장입니다. 거기에는 늘 고국의 독립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가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지만 한국이 독립된 후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조국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나라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할아버지의 조국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동료들을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줄 알고 계셨는지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쓰셨나요? 춥고 외로운 이 고독한 군대 장졸들을 누가 외로울까?
이 장졸들의 심정을 훗날 누가 덤퍼드리게 알려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할아버지의 정신을 한국에 널리 전하고 그 뜻을 기르는 김견천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김견천 기념관을 세우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제 할아버지의 뜻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